이어서 네이버의 뉴스 편집 자문위원을 역임하신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께서 네이버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향들 내용이 중대하고 방대한 만큼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상진 전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위원 그리고 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십니다. 김상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유착설 나오셔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위원 할 때 댓글 조작들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건 댓글 조작 아니냐라고 좌표 찍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문술람들의 이 행위를 봐라 했을 때 네이버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그 전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드루킹한테 완전히 8천만 건 뚫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영찬 부사장하고 청와대 그 다음 카카오 부사장이 거기 간 걸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좀 뚫어줬지 않나, 방조를 하지 않았냐가 제 추측입니다. 드루킹 작업이 가능하게끔 네이버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는 뚫린지도 모르게 뚫렸다. 이것은 기술자와 윤영찬과의 개인적인 유착만 있다면 충분히 방어막 뚫어줄 수 있는 방조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제 강한 추측입니다. 이건 네이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여론 조작 세력의 쉽게 말해서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네이버 앞에서 한 50일간 네이버 정치 중립 요구하는 집회를 해봤었는데요. 그러다가 그것도 변하지 않고 하길래 이제 저도 이제 한국당의 캠프에 들어가서 대선 때 네이버의 문제점에 대해서 캡처를 떠서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를 이제 공직선거법으로도 고발했는데 결국에 이제 기술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더라고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했지만 그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모아서 그 자료들이 이제 국정감사 때 아니면은 국감 때 많이 문제가 돼서 이제 이혜진이가 나와서 개망신 당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제공을 했었는데 그 과정 때문에 제가 이제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위원회 한국당 추천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네이버랑 9개월 정도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뭐 교수진들 할 때 문제 제기는 거의 제가 주도권을 잡고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네이버는 이상 없다, 잘하고 있다, 공평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는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제 네이버를 제가 이재명과 네이버의 그 40억 유차설 있잖아요. 성남 FC에서 네이버에서 기부해 준 거. 그것 때문에 고발했더니 저보고 들어오지 말아요 회의에. 자기들 고발했다고. 그러니까 네이버 자문위원과 부정부패와는 별도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공당에서 추천한 그 자문위원을 회의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갑질들을 네이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상당히 정치적이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주식회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자체는 그런 회사들은 공중분해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일관성 있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을 양쪽으로 갈라서 편파적으로.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권에 편파적으로 편을 들고 있다. 그게 경영진이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제가 이제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순위 매기는 제도입니다. 국민들과 국민들 양쪽을 갈라서 서로 1등하게끔 하는 방식이죠. 구글 같은 데는 순위 매기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순위 매기는 제도가 가장 발전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포털들입니다. 그 1등을 매기고 싶어하는 자체가 이게 욕심을 내게끔 하는 국민들을 쉽게 말해서 갈등, 공작질한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이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자신들의 수익으로 가져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아주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 그다음에 순공감수,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 공감 뉴스 많은 수, SNS 공유 많은 수의 등 순위를 매기고 있는 자체가 국민들한테 편리할지는 몰라도 결국 국민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들을 네이버 다음에서 아주 하고 있는 자체는 이건 악덕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순위 매기는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의 지금 뉴스 편집 그 전에 지금 AI로 바뀌기 전에는 약 20여 명의 직원들이 3교대를 하면서 뉴스 편집 배열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근무하는 애들 대부분 20, 30대예요. 그런 자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배열 선정할 때 얘네들 입맛에 맞는 그런 기사들을 메인에 많이 배치했죠. 네이버 지금 모바일 화면에 보게 되면 딱 5개,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 2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총 7개 화면 중에 날씨 빼고 6개를 전부 다 문재인 빠는 걸 올려놨습니다. 분명히 네이버 직원들이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이란 것을 어떻게 포털 직원들이 지그들 마음대로 주물러 버려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네이버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포털 메인에 띄우는 시간대도 굉장히 자기들 임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한테 불리한 기사를 메인에 띄웠을 때 2시간을 띄웠는데 한국당 불리한 기사를 밤중에 올려서 몇 시간 동안 띄운다. 기사 띄우는 시간대도 저기들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이버 외부 자문기관이 원래 2개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뉴스 편집자문위원회하고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뉴스 편집자문위원회는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한국당의 미방위 쪽에다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분들도 제대로 못 나서는 이유가 네이버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는 15개 시민단체에서 각 2명씩 추천된 위원들이 다음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들어가는 뉴스 모바일과 PC화면에 들어가는 뉴스 업체, 언론사 선정하는데 심사를 합니다. 위탁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우리 안 한다. 다음에서 우리 안 한다. 우리 외부 기관에 맡겼다. 근데 그 외부 기관에 15개의 시민단체라는 것이 신문협회, 방송협회, 언론진흥재단, 언론학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경실련, 대한편협, 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인터넷 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신문윤리위원회, 한국 YMC 연합회. 제가 봤을 때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에요. 우파 성향의 시민단체에 위원들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이버하고 계약을 해서 그에다가 기사가 떠야 그것이 2차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천적으로 그게 차단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협회의 회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 프레시안 회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치로 인해서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 계약된 카메라 보고 인터넷 언론사 노컷뉴스, 데일리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이에요. 이 좌파 언론사가 네이버하고 계약을 해 있으니 기사가 이 언론사들 기사밖에 안 나와요. 얘네들 지그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애들 아닙니까? 한쪽 눈 가리고 우리를 극우라고 평가를 하는 언론사들이 네이버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 거기에서 나오는 언론 내용들이 전부 다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우파 시민단체와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거 다시 바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우파 진영의 위원들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이버 PC 화면에는 뉴스 스탠드 이름으로 150개 정도의 언론사가 계약되어 있고요. 그다음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는 뉴스 콘텐츠란 이름으로 75개 언론사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언론사들은 거의 우파 진영은 거의 없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량인데요. 연합뉴스 네이버 PC 화면에 배열된 거 보게 되면은 연합뉴스가 이게 이제 2016년도 언론진흥재단 백서에 의하면은 연합뉴스가 28%, 뉴스원이 10.10%, 그다음에 뉴시스가 8.68%인데 언론노조 기사들의 영향이 굉장히 저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 자체, 키워드 자체가 네이버의 그 뉴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목 자체가 약간 좌편향식의 기자들에 의해서 현혹당해 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댓글을 여론 조작할 수 있는 다계정의 문제입니다. 여러 개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많이 네이버가 발전돼 있습니다. 그 전에 트위터,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은 거의 좌파들이 그 전에 전유물로 무한대 계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네이버 댓글 전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이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트위터 쪽에 좌파들은 가짜 계정 허벌나게 많습니다. 허벌나게 많고 특히 유령 계정을 많이 돌리는 애들이 그 계정들이 네이버에 들어와 가지고 호감, 비호감을 찍을 수 있게 됐었어요. 댓글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2014년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거들 마음대로 도적질 안 해?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그때 이제 국감 전에 이 제도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네이버에다가 호감, 비호감, 공감수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 계정만으로 가능합니다. 네이버 계정.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 가지고 못합니다.
그게 이제 변화된 사항인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핸드폰 하나당 3개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개씩 3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 해외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나라 현지 폰 가지고도 계정 인증을 받아서 계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다계정을 가지고 공감 비공감을 찍을 수 있는 거고 이 다계정이 많기 때문에 드루킹이 돌아간 거거든요. 드루킹 계정이 결국은 여러 계정들을 가짜 계정들을 가지고 1년에 반복 과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전에 네이버에서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130개의 대포폰 가지고 7만 개 계정 만들어 가지고 그거 팔아먹다가 걸려 가지고 까먹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계정을 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대부분 인터넷 마케팅 회사,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 사람들이 계정을 싼 값에 사 가지고 이것을 돌리고 있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30개 휴대폰으로 7만 개 계정을 만들 수가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130개인데 계정을 7만 개를 만들고 번호를 변화시키는 거죠. 아, 번호를 계속 네, 변화시키는. KT 업주 대리점하고 휴대폰 130개 동원하면 7만 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네. 작년에 중앙일보 지금 이 기사가 사라졌어요. 중앙일보의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외국의 프로그램, 핸드폰 생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이버 계정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기자가 시연을 해봤더니 가짜 핸드폰 계정 가지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감수 클릭을 해가지고 순위를 올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기사가 사라져 있어요. 그건 아마 누군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위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 저희들도 시연을 많이 해봤어요. 문제만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드루킹 사건 때문에 지금 잠잠해져 있어요. 제가 바라볼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 때 되면은 분명히 기어 나올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 18개국의 타 국에서 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요. 미국의 기준이라면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애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쪽으로 가짜 계정 동원해서 누구 떨치고 누구를 응원하는 이런 작업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나라도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포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짜 계정을 생성을 해서 선거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드루킹인데 북한은 사이버 부대가 있어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들이 다 가짜 계정을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이렇게 여론 조작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 실질적으로 들어왔고요. 했죠. 이게 섞여져 있는 겁니다. 섞여져 있는 건데 단순히 드루킹만 조작질한 게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문제점에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네이버의 순위 제도를 악용을 해서 거기다 1등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집단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땐 북한 사이버 부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재인 지지자들.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들 얘네들이 좌표 찍고 들어가서 문술람들이 그 다음에 아니면 여초 카페들 이런 데서 그다음 페미 카페들에서 지금도 링크 달아가지고 좌표 찍고 들어와서 댓글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까지 공격하고 있죠. 그런 특정 지지자들. 세 번째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인터넷 마케팅 회사입니다. 인터넷 마케팅 회사는 기본적으로 맛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공감수 클릭수 올려줘서 가지고 순위에 띄워서 돈을 받는 업체들이에요. 얘네들이 가짜 계정 돌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온라인 마케팅 협회 민주당 국회의원이 열심히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는 건 잘 모르시죠.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들이고 네 번째가 북한 사이버 부대에다가 저는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것이 중국 유학생 세력들이거든요. 걔네들 알바비 들어와서 충분히 다 계정 가지고 우리 선거 때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다 많이 요구했던 것이 IP, 댓글에 대한 IP 공개해라 라는 것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초창기 때. 그런데 네이버에서 좀 하려다가 그거부터 안 하더라고요. 큰 틀에서 제가 이제 네이버의 언론사 계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우파 진영의 언론사들이 네이버하고 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심사하는 15개 시민단체 30여 명이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전에 네이버 뉴스 편집자문위원 할 때 저는 공개를 다 다녔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이버 측에서. 그 계약을 된 업체들이 대부분 좌파 언론사들이 계약돼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뉴스를 띄우니 원천 소스 자체가 좌파 언론들이 활개칠 수 있는 구조적이 돼 있는데 한국당 도대체 뭐 하고 있냔 말이죠. 그거 저 미방이 참모들한테 이야기 누누이 하는 부분인데 못 싸우잖아요. 겁나서.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문제점들이 있다가 문재인 당선되고 나서 지금 한국당에서 이해진 불러다 놓고 공격하니까 이제 순공감수 요 비율도 많이 없애서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서 뉴스, 그러니까 정치 뉴스는 최신 순으로만 배열되어 있고 순공감순도 일부 나옵니다. 신문사가 선택하면 일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지금 사회 뉴스는 이제 순공감수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짜 뉴스들이, 가짜 개념들이 많이 돌아가는데 우리의 태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과연 네이버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연사 발언을 할 때 네이버 버려버리자 그랬어요. 네이버에 가지도 말자.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이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상시 때 댓글 쓰고 순공감 표시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로 추천하고 SNS로 확산하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네이버에 적극적으로 개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 표시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순위 제도를 가지고 가는 이상 이 순위 싸움은 우파와 좌파 간에 계속 싸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손가락 토벌군이 돼야 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좌파들과 더 열심히 전투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부탁드립니다.